이 아파트 입주민 오늘 오전 0시 10분까지 한 11시간 동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. 경찰 조사를 마치고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?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최희석 씨랑 유가족분들께 사과할 마음 없으세요? 여전히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?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사과할 마음 없으신가요? 네, 변호사님. 지금 숨진 피해 경비원 유족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 모두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입주민의 얘기도 물론 들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. 아직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? 그게 왜냐면은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사건의 발단이 21일 날 이 경비원 분께서 이중 주차가 돼 있으면은 왜 지상 주차장만 있는 데는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셔가지고 이렇게 차를 밀어놓잖아요. 네.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. 그게 4월 21일이고 그 이후에 23일, 25일, 27일, 5월 3일에 걸쳐가지고는 뭔가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CCTV라든지 다른 차의 블랙박스를 보면은 지금 저 가해자가 돌아가신 경비원 분을 폭행했다는 것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경비원 분이 코뼈가 골절된 진단서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경비원 분께서는 이것도 저 가해자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런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 코뼈가 골절됐던 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중하게 산해로 처벌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. 예. 코뼈 부러졌으면 전치 3주, 4주 이상 나올 수 있는 거고 네네. 나올 수 있는 거면 처벌도 더 강해지는 거고 구속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어요. 예. 화장실에 들어가서 폭행했다고 하는데 거기 CCTV 없는 거 확인했다 그러고 네. 코뼈 골절이 27일 날 있었는지 5월 3일 날 있었는지도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. 저 사람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네, 이 코뼈에 관련해서는 가해 입주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요. 이런 가운데 숨진 아파트의 경비원인 최희석 씨가 지난 4일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때 음성 유서를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.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. 저는요, 힘도 없고요.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.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앞으로 경비가 만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밝혀주세요.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전에 남긴 음성 유서인데 이런 유서를 남긴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? 사실 모욕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을 아프게도 하고요. 그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큰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갑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갑을 관계에서 을은 항변을 아무리 해도 그 을의 얘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얘기하고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알 정도까지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,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기에 음성 메시지 유서 녹음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해 남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이 어떻게 그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, 또 자신이 그 경비원인 분한테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, 윤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. 법적인 책임은 자기가 다퉈본다 하더라도. 그러면 사과를 했었어야죠. 그렇죠.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, 지금까지. 네. 그 바라는 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지금 유족 측에서도 그렇고 그 형이라고 하는 분이 동생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거는 사과를 받는 거였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하고 있어요. 나는 오히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,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분을 일으키고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강경 대응 목소리가 더 많이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변호사님 지금 이 경비원이 남긴 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산재로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산재라는 건 업무상 재해거든요. 업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. 이 경비원 분께서 돌아가신 경비원 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든요. 이 산재 관련해서 판례를 보면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 본인을 자해한 경우
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게 본다면은 이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과 부합을 하니까는 결국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. 네. 네, 이렇게 주민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입주민 갑질 의혹 사건까지 다뤄봤습니다.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